네, 자, 1주차 복습 기출 OX 해설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수업의 내용을 떠올리시고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교재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해설은 정답 위주로 간략간략하게 해설이 진행이 될 거예요. 먼저 그 1번 지문에 보시면은 우리 행정이라는 개념이 그렇죠. 권력 분립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분리하면서부터. 그리고 저 2번 이런 건 뭐 당연하죠. 공익이라는 개념.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공익을 실현하는 작용인데 공익이라는 것이 그 시대에 따라서 좀씩 변하는 것이지 고정불변이 될 리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것이다. 틀렸죠. 자, 그리고 대통령의 서운 취소, 통칭에 해당한다. 해당한다는 게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통칭해야 되려면 뭔가 이렇게 긴급한 사안에서 뭐 고도의 결단을 냈다 이런 것이지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루어질 때는 통칭이 안 됩니다. 뭐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4번은 통칭의 개념이니까 정리를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말을 꼭 기억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일상적인 행정과 달리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이제 5번하고 연결을 하셔가지고 통칭에 해당한지 여부는 결국 사법심사 대상 되냐 이 문제니까 사법부가 판단하겠죠. 이게 통칭이냐 아니냐. 오로지 사법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6번 이런 건 사건별로 암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사건별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 자체는 법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통칭으로 보는데 이게 문제죠.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 측의 사업비 대상 명목으로 송금을 한 행위 이거는 법률에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북한을 지원을 할 때는 국내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무시했어요. 이 절차를 무시해버리고 송금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히 범죄행위고 사법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자, 7번에 보시면 법률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의는 행정작용을 할 때 이 행정보다는 법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은 법을 위반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이 법률 대표적으로 법률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중심이 되는 것이고 오로지 법률만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지켜야 될 법은 다 들어가요. 지켜야 될 모든 법들이 법률의 대상이다. 법률이 중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중심은 법률이지만 지켜야 될 법이 있다면 모두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불문법도 법이라면 지켜야 될 법이 되는 것이고 법률의 법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8번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일단 뭐 공법 형식의 행정이 됐건 사법 형식의 행정이 됐건 법을 위반할 수 있는 행정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모든 행정은 법을 위반할 수 없다. 사법 형식의 행정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 7번도 그렇고 8번도 그렇고 틀렸죠. 모든 법이 들어가는 것이고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들어가는 거 아니고 7번, 8번은 어떤 형식의 행정이 됐건 모든 행정은 법률 위에 적용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을 위반할 수 있는 행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제 9번처럼 법률 유보 그러면 행정은 법의 근거를 둬야 되는데 일단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법률로 다 정할 수 없으니까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걸 법률로 정한 다음에 법규명령으로 위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행정입법으로 위임한 다음 행정입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9번은 맞는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 어떤 것들을 법률로 정하냐 그럴 때 본질성설 이렇게 했습니다. 본질적 국민의 권리에 관해서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은 법률로 반드시 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겠죠.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로 반드시 정해야 되니까 이게 본질사항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자체는 위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임이 금지된다. 이 부분을 본다 그랬죠. 위임이 금지되는 걸 위임을 했냐 안 했냐. 자, 10번에
법률 유보 범위와 관련해서 본질성설에 따를 때 행정입법의 위임이 금지된다. 원칙적으로 위임이 되는데 본질적 사항이 위임이 금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위임이 금지된다 그러면 그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위임이 되되 본질적인 게 금지. 그 대표적인 본질적인 게 11번처럼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 결정 중요하죠. 얼마를 낼 것이냐. 그러니까 위임이 금지되겠죠.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 법률로 정해줘야 됩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이것도 지켜야 될 법이에요. 비례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부 원칙 그러니까 법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행정법의 법원의 성격을 갖는다. 옳은 말이 됩니다. 자 13번 대법원의 판례는 그 판단을 한 해당 사건에 한해서만 하급심을 기속을 해요. 일반적인 기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문처럼 사안이 서로 다르죠. 이렇게 돼버리면 기속력이 없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직접 기속하는 거 아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인 관습이라는 사실이지 아직 법적 확신이 없죠. 관습법이 되려면 그 반복된 관습에 대해서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법적 확신이 없다면 관습만 있어요. 관행만. 이게 사실인 관습. 그러면 이거는 법적 확신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안 되겠죠. 틀린 말이 됩니다. 자, 북한은 국가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남북 간에 합의를 했다면 국가 간의 조약으로 보질 않습니다. 국가 간의 조약이 안 돼 버리니까 국내법의 효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번 맞는 말입니다. 대법원의 판례하고 달리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소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속이 일반적인 기속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와 차이점 일반적으로 기속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죠.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 자 17번 관습법은 일반적인 성문법보다 하위법입니다.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 다만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다. 이 부분은 헌법적이에요. 관습 헌법.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반 성문법보다는 상위법이 돼버리겠죠. 자 18번 착오에 의한 비과세. 자 이 부분은 이해를 안 하실게. 착오로 비과세를 했단 말은 모르고 비과세를 한 거지 비과세를 하겠다라는 의사 표명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의사 표명이 없다면 신뢰보호의 대상도 안 되는 것이고 법적 확신의 대상도 되지가 않아요. 예, 이렇게 비과세가 착오에 의할 때는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볼 수 있다. 이게 틀린 말이 됩니다. 자 19번 비례원칙. 자 일반 원칙 중에 자기구속 원칙 빼고는 전부 다 행정기본법에 규정돼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비례원칙도 행정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행정법은 이익형량으로 시작해서 이익형량으로 끝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수익적 처분을 취소를 하건 행정작용을 할 때 뭐 삼자한테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또는 뭐 공익과 관련해서 이익형량을 해줘야 됩니다.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의 침해인데 이제 비교를 해야죠. 공익과 비교해서 공익이 더 중요해야 국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공익이 더 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주 기출복습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